자일링스 FPGA 개발에서 활용되는 이 악시버스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시버스라고 하면 이 ARM사에서 만든 그 어드밴스드 익스텐시블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컨트롤러 버스 아키텍처 이런 스펙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현재 버전은 이 암바 이 4.0에 포함된 악시4가 현재 버전이고요. 이게 자일링스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널리 쓰이는 이 업계 표준의 버스입니다. 이게 악시 인터페이스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냥 악시4 버스가 있고, 얘는 메모리 맵드 IO를 위해서 사용되는 버스고, 5개의 채널이 있어서 이 마스터가 슬레이브의 세그먼트에 접근해서 메모리 맵드 IO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악시4 라이트 버스가 있는데요. 라이트 버스는 악시4 버스가 신호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좀 칩 면적을 아끼기 위해서 좀 간략화를 시킨 버전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기본적인 기능은 다 지원을 하고요. 메모리 맵드 IO를 수행하고 마찬가지로 5개 채널을 통해서 이 마스터가 슬레이브에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과는 약간 일질적인 악시4 스트림 버스가 있는데요. 얘는 메모리 맵드 IO보다는 이 스트리밍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위한 버스고요. 얘는 일방향적으로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버스입니다. 오늘은 요 앞에 요 2개 메모리 맵드 IO를 위한 악시 버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악시4 스트림 버스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악시버스와 주소 공간이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일링스 비바도를 열면 블록 디자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블레이즈 프로세서가 있고 그 옆에는 오른쪽에는 악시 IP들, 악시 버스를 사용하는 IP들, 그러니까 부품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뭐 UART 통신도 하고 뭐 LED도 켜고 켤 수 있고 심지어 DDR 메모리도 악시 미그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들의 마이크로블레이즈 프로세서는 어떻게 서로 통신을 하느냐는 걸 다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악시라는 게 이 마스터 측과 슬레이브 측 사이에 메모리 맵드 IO를 위한 프로토콜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메모리 맵드 IO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슬레이브 쪽, 그러니까 보통은 IP 쪽이죠. 슬레이브 측이 마스터 쪽에 이 주소 지정 가능한 메모리 영역을 제공을 합니다. 예컨대 저희가 UART IP 같은 경우에는 0번 주소는 뭐 RX 할 데이터를 마스터 측에서 읽어갈 수 있도록 하고 4번 주소에는 TX 데이터, 이 주소에 쓰면 TX 할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8번은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C번은 컨트롤 레지스터, 이렇게 4개의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슬레이브 블록에. 이거를 마스터 블록의 주소 공간에 예컨대 뭐 40000000번지에 매핑을 시켜서 시켰다 하면 이제 이거 마스터 세그먼트가 되고, 그리고 이 40000000은 이제 RX 데이터, 40000004번지는 TX 데이터, 이런 식으로 마스터 측에서 이 매핑된 주소를 읽고 써서 슬레이브 측의 데이터에서 슬레이브 측 데이터에 접근 가능합니다. 그냥 보통 메모리를 읽고 쓰는 것처럼 포인터로 접근하면 이 슬레이브 블록에 있는 레지스터가 읽고 써지는 거죠. 이 슬레이브 세그먼트는 하나만 할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IP가 있으면 여러 슬레이브 세그먼트를 할당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지금 이 예시에서는 UART IP뿐만 아니라 GPIO IP로도 있어서 예컨대 이거는
41000000에 할당을 하겠다 매핑하면 이제 41000000 주소를 쓰면 이제 LED 아웃풋이 쓸 수 있고 41000004를 읽으면 이제 푸시 버튼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마스터 측에서 악시버스를 통해서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저희가 참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악시버스를 통해서 요 주소 경로가 구성이 됩니다. 를 통해서 슬레이브 측에 참조하는 주소가 전달이 됩니다. 이 슬레이브는 주소를 범위에 맞게 잘라서 해당하는 슬레이브 세그먼트의 주소를 참조합니다. 예컨대 41000000이라는 주소가 전달이 되면 적당히 0000 우리가 쓰는 범위는 밑에 한 바이트만 쓰겠다 하면 00만 쓰는 거죠. 그러면 00번지에 뭐가 있냐? LED 아웃풋이다 해서 그쪽 주소에 대응이 되게 됩니다. 이 중간에 보시면 보통 블록 디자인에서 이 인터코넥트 IP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저희 주소 범위를 보고 어떤 슬레이브 쪽과 통신을 할지 결정을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슬레이브가 있잖아요. 이게 주소 범위가 다 다른데 이걸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 주소 범위를 보고 이쪽 신호선으로 넘겨야지, 이쪽 신호선으로 넘겨야지. 이렇게 결정해주는 IP가 인터코넥트 IP입니다. 이 세팅은 주소 범위 세팅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자일링스 비바도의 어드레스 에디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슬레이브 세그먼트를 마스터의 어드레스 스페이스 어디부터 어디까지 매핑을 할 수 있는지 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이제 인터코넥트 IP의 설정에 반영이 돼서 라우팅을 합니다. 이제 악시버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클록과 리셋, 액티브 로우 리셋 신호가 있습니다. 5개의 채널은 리드 채널 2개, 라이트 채널 3개인데 리드 어드레스 채널은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읽을 데이터의 주소를 전달하면 이제 리드 데이터 채널을 통해서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읽힌 데이터와 처리 결과를 전달을 합니다. 라이트 할 때는 라이트 어드레스 채널을 통해서 그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쓸 데이터를 주소를 전달하면 이제 라이트 데이터 채널을 통해서 또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쓸 데이터를 전달하고 그거를 잘 처리되었는지는 이제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라이트 리스폰스 채널을 통해서 처리 결과가 전달이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리드 트랜잭션과 라이트 트랜잭션이 이렇게 수행됩니다. 리드 트랜잭션은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어드레스 앤 컨트롤을 넘기면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이제 리드 데이터가 오고 라이트 트랜잭션은 이제 어드레스랑 라이트 데이터는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그 다음에 잘 써졌는지 여부 이런 건 라이트 리스폰스 채널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저희가 악시버스 자체의 신호선들은 너무 많아서 그래도 핵심적인 기능이 있는 악시포 라이트 버스의 신호선들만 일단 보겠습니다. 먼저 클럭과 리셋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5개 채널 모두 그 밸리드와 레디 신호가 있습니다. 이 밸리드와 레디 신호는 이 레디 밸리드 핸드쉐이크를 위한 신호선이고요. 그 다음에 각 채널별로 보낼 데이터에 대한 신호선이 있습니다. 어드레스 채널이면 뭐 어드레스, 뭐 데이터, 그리고 리스폰스 채널을 리스폰스, 어드레스, 리드 데이터 채널은 이 리드 데이터와 리드 리스폰스에 대한 채널을 2개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어드레스 채널은 이 프로텍션이라는 신호선이 있는데 얘는 뭐 프리빌리지드 억세스냐 아니냐 이런 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라이트 데이터 채널로 그 STRB라는 게 있는데 얘는 밸리드한 바이트 레인이 어느 것인지 지정을 합니다. 이 레디 밸리드 핸드쉐이크는 5개 채널 모두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걸 통해 이 핸드쉐이크를 해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보내는 쪽은 보낸 데이터가 있을 때 밸리드 신호를 켜고 받는 쪽은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 때 레디 신호를 켜게 됩니다. 그리고 레디와 밸리드 둘 다가 켜져 있을 때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데드락을 막기 위해서 받는 쪽에서는 레디를 켜기 위해서 밸리드가 켜지는 것을 기다릴 수 있지만 보내는 쪽은 밸리드를 켜기 위해서 레디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악시 코드를 보통 작성하면은 그 밸리드가 켜지면은 레디를 켜는 식으로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이 핸드쉐이크 이 과정을 타이밍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경우 그 밸리드 before ready 핸드쉐이크 레디가 켜지기 전에 데이터가 먼저 준비될 경우엔 T1에서 먼저 밸리드를 일단 켜놓습니다. 그 이후에 T2에 레디가 켜지면은 이제 둘 다 켜졌으므로 그 다음 클럭에서 데이터가 전송되어 데이터를 그 다음 클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T3에서. 두 번째는 레디를 먼저 켜놓고 있으면 그 밸리드가 켜지기 전이지만 레디를 T1에서 먼저 켜놓고 있습니다. 이후에 데이터가 준비되면은 T2에서 밸리드가 켜지고 이제 둘 다 켜졌으므로 그 다음 사이클에 T3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경우 밸리드하고 레디가 동시에 켜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둘 다 동시에 켜졌으므로 그 다음 사이클에 곧바로 데이터가 전송되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핸드쉐이크를 해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게 아주 기본적인 채널에서 통신하는 원리입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질문 받습니다. 악시를 통해서 전송할 수 있는 최대의 데이터가 그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속도, 그러니까 스루풋이 어느 정도 되나요? 1024비트 데이터 비드까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BPS 이런 걸로 하면 어느 BPS 정도? 그건 클럭 스피드에 따라서 다릅니다. 클럭 스피드가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는 또 그걸 악시 버스를 활용하는 구현에 따라 다르겠죠. 구현마다 다르겠죠. 예컨대 저희 칩 같은 경우에는 그 클럭 스피드를 높일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건데 이 한계까지 스루풋이 높여질 수 있겠죠. 더 질문 없으신가요? 아까 메모리 맵도 다시 보여줄 수 있나요? 메모리 맵. 초반에. 여기서 그 초록색의 0000은 마스터가 슬레이브한테 보내는 거죠? 마스터가 슬레이브한테 접근을 하면 41000004라는 주소를 보내고 슬레이브 쪽에서 자릅니다. 그래서 0004가 되죠. 만약에 읽기 쓰기를 반대로 해도 막 써지고 그런 건가요? 그거는 슬레이브 측에서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에러가 뜨도록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0이 읽히도록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건 슬레이브 마음입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 IP라고 하는 게 혹시 어떤 거를 말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IP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자일링스에서 제공하는 이 인텔렉추얼 프로퍼티의 약자인데 사실 자일링스에서 제공하는 저희가 FPGA 개발을 하기 위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부품입니다. 예컨대 악시 GPIO라는 이런 부품이 있으면 이 부품을 통해서 블록 디자인에 넣어 놓으면 이걸 통해서 LED라든지 이런 걸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그라는 IP가 있는데 이 IP를 통해서 악시 통신에 연결하면 이걸 가지고 DDR3 메모리를 쉽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일링스에서 제공하는 그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리페럴 같이 주변 장치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여기 악시 인터 커넥트라고 되어 있는 저 박스 부분은 일종의 디목스 같은 그런 거겠네요? 네, 그런 역할을 하죠. 이 어드레스 에디터의 세팅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이쪽으로 보내라,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이쪽으로 보내라 하는 걸 세팅을 해주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서 각 주소 범위에 맞는 IP로 통신을 세팅을 돌려줍니다. 예, 사실 여기서는 슬리브 쪽만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마스터 쪽도 예, 하나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